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심하게 좀 목이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약도 먹었는데 빨리 낫질 않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수업 듣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겁니다. 좀 이해 바라시고, 하여튼 오늘 그 수업부터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기존에, 11월, 12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했는데, 이제 이번 과정은, 심화 과정으로서 이제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과정으로서, 기본서로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월, 12월 달에 했던 거, 기본 내용들을 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되, 다만 좀 더, 이제 여유를 두고, 문제를 더 많이 풀어주고, 또, 심화적인 내용까지 좀 내용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은 좀 지난번하고 좀 차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강의 계획서를 받았을 겁니다. 강의 계획서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하다 보면 좀 일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강의 계획서 부분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하겠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갖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결석을 하게 됐으면 내가 어느 부분을 빠졌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또 한 장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날 배우는 것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핵심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본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수업에 열심히 응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유인물 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요 유인물 자료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반복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을 빠지지 않고 나와야 요거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다 받게 되면 이 3개월치를 딱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요약집이 됩니다. 한 40몇 페이지 정도, 거의 50페이지가량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모아놓고 앞으로 기본서하고 이거하고만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빠짐없이 정리를 다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그 시험 볼 때까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약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본문 내용으로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지금 주택관리사 회계원리에는 지금 1차 시험으로서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60점 이상이 득점되면 이제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주택관리사에서 다루는 회계원리는 크게 이제 재무회계 쪽 파트하고 원가 관리회계 파트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개 편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1편 재무회계 쪽은 이제 일반적인 회계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기업을 가정해서 그 상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부용지한테 보고되는 그런 회계 부분이 재무회계 쪽이에요. 그 재무회계 쪽이 일반 회계다 보니까 32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그 제2편 원가 관리회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제품 생산비 집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 계산 과정 및 그 다음에 원가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경영진들이 관리적인 의사결정, 주문 수락이라든지 또 부품을 자가 생산할 건가 외부에 수주할 건가 등등 여러 가지
관리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관리계예요. 그래서 제품 원가 계산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인 관리계, 이 원가 관리계 부분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원가 관리계 부분은 거의 한 문제 정도나 이론 문제 나오고 거의 7, 8문제는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쪽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훨씬 많이 내고 있어요. 거의 70%, 75% 정도, 28문항 정도 평균 잡아서 최근 한 3년간 평균이 계산 문제가 28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거의 저도 수업을 강의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수업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이번 심화 과정을 회계를 처음 하신 분은 9월, 10월에 기초 입문 강의라고 있어요. 그거 찍어놓은 거 16강짜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랑 요 심화 과정이랑 같이 병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분명히 처음 하신 분도 따라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쪽부터 먼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무회계가 무려 17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지만 특히나 또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쭉 한 몇 장 넘겨보면은 이 책 차례가 나오는데, 그 차례를 넘겨서 보면 이제 파트 1에서 재무회계라고 나옵니다. 아마 페이지로 따져보면 20쪽, 21쪽입니다. 20쪽과 21쪽. 그래서 파트 1, 20쪽에서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밑에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고, 거기 21쪽이라고 보세요. 오른쪽 21쪽 보면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골고루 출제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4장이 아니라 3장인 회계 기술적 구조, 이 부분은 4,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재고자산 쪽이 있습니다. 9장이죠, 9장. 재고자산이 또 4, 5문제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유형자산 쪽에서 또 4, 5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재무제표 부분이 또 3, 4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 4개 장에서 좀 출제가 거의 10% 이상씩 4, 5문제씩 출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각 한두 문제씩 이렇게 많게는 2, 3문제씩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나는 과락만 면을 난다. 그러면 과락만 면을 난다 그러면 방금 말한 4개 장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여러분들이 가서 실수도 있어요. 예, 아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으니까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 부분에서 17개 장에서 먼저 첫 번째 1장인데, 이 1장이 이제 회계 기초입니다. 회계 기초인데, 이 책의 특징이 그 22쪽을 보면 요 1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